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혹시 이렇게 살면 더 비참해질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헛되고 부질없게 느껴지지는 않았는가? 도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의 주인공은 마치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린 듯한 중년 남성 알렉스다. 50대에 접어든 그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해고 직전의 직장, 갚지 못한 대출금, 소원해진 가족관계로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나 행복과는 인연이 먼 인생이었다라고 한탄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알렉스는 우연히 현자의 가르침을 찾아 여행 중인 소년 사이드가 기록한 책을 접하고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 책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의 답이 필요할 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9가지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알렉스는 자신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의 시선을 빼앗겨 놓치고 살아온 인생의 본질을 말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후회 없이 비참하지 않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책에 실린 9가지 태도 중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삶이 힘든 나에게 필요한 태도 4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태도는 행동이다. 인생은 매 순간의 행동이 쌓여 하나의 커다란 퍼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행동을 성공과 실패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착각이다.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할 때 큰 보상을 기대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상 속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만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기대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더라도 매 순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조각은 인생에 어디에 쓰일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한 또 다른 기회는 주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퍼즐 조각을 한 조각씩 모으게 된다. 설령 큰 실패나 절망에 빠진다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 실패조차도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조각을 꼼꼼히 살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힘겨운 조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소중한 퍼즐 조각을 손에 쥐게 된 귀중한 경험이다. 시간이 지나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조각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감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으며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은 귀하게 여겨지고 놀라운 가치를 지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앞으로도 결코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수억 개의 가능성 속에서 단 한 명만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타존감이다. 흔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을 오직 나만 귀하다는 뜻으로 착각한다.
그러다 결국 고립되어 타인과 협력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때는 타존감이 함께 따라야 한다. 타존감이란 나 자신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 또한 소중하고 기적에 가까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타인보다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존감과 타존감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혼자만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부터 다른 나라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힘이 모여야 비로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도 나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나의 삶은 모두 내가 아닌 타인들이 만들어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그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 사람은 모두 내게 둘도 없이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삶의 태도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과거 혹은 미래에 머물러 산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머물며 살아간다.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에 젖어 현재를 흘려보내고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후회와 자책 속에서 오늘을 써버리곤 한다. 모든 사람의 과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굳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고 앞으로의 시간마저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지나간 일로 고민하거나 후회해봤자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간 어제와는 과감히 작별하고 오늘 하루를 있는 힘껏 살아가야 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조금이라도 안정감이나 작은 성공을 맛보면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앞날을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 속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너무 큰 꿈만 바라보다가 오늘 할 일을 놓치는 사람도 있다. 오늘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요한 건 어제의 인생이나 내일의 인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마치 스스로 자신의 전기를 써 내려가는 것과 같다. 오늘을 보내며 나의 전기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하루 분량뿐이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오늘 하루, 그리고 주어진 순간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며 이 과정을 남은 모든 나날 동안 꾸준히 반복한다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흘러갈 것이다. 네 번째 삶의 태도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내어주는 것이다.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오늘 하루를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상대에게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자신이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도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으로 바뀌게 된다. 좋은 인생이란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은 모든 날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오늘 하루를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한다.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발견에 감사하고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해준 과거에 감사하며 사람과의 만남, 자연의 혜택,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전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의 삶을 더 멋지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먼저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동을 원한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울려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감동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감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용기를 얻고 싶다면 용기를 줄 대상을 찾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터득하고 싶다면 그것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을 기대하는 쪽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쪽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쥘 방법만을 고민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손에 넣고 싶은 것일수록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내주는 입장이 되는 것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주는 쪽에 서야 한다. 내주는 입장에 섰을 때 우리는 받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주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감동으로 가득한 인생은 틀림없이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만이 감동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삶이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알렉스는 현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는 성공을 쫓아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실패가 거듭되면서 행동할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덧없는 나날을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에서도 자존심만 앞세우며 체면을 지키는 데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신도 손에 넣는 것이 행복이냥 여겼으며 어떤 일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만 고민하며 살았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역시 성공할 자격이 없어라는 후회로 과거를 돌아보거나 앞으로 잘리면 어떻게 하지, 경기가 나빠져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결국 그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려 했었지만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면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애써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는 헛된 바람으로 남을 뿐이었다.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없는 돈을 털어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으려 했고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불행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며 스스로를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알렉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오래된 지혜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나는 어쩜 이리도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속은 눈부시게 맑아졌다.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어제까지의 자신은 분명히 어리석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실감의 기쁨이 밀려왔다.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연못의 수면을 스치고 그 바람이 눈물을 타고 뺨에 닿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했다. 알렉스는 어제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에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그는 조용히 고맙다고 속삭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자신을 따돌렸던 소년들, 회사 사장 등 모두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마치 알렉스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어. 줄곧 같은 곳에서 살아왔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퍼즐 조각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알렉스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이 순간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길 진심으로 바란다.